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정말 회색빛 색안경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현실은 다양한 색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회색빛 색안경을 써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사물이 어둡고 비관적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됩니다. 또 사소한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나치게 비관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문제인데도 세상이나 외부의 문제로 착각합니다. 이처럼 우울이라는 마음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자꾸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내 인생만 멈춘 듯 싶고 내 주변과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들 에너지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나만 초라해져서 이런 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잃고 도피처만 찾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안 된다고 자기 연민으로 자포자기하면서 결국 남 탓, 세상 탓을 명분으로 삼게 됩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 내리기가 힘들어지고 밤낮이 뒤바뀐 채 시간은 하루하루 너무 더디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탁 하고 해결되길 바랍니다. 또 괴로운 굴레에서 얼른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날 수만 있다면 술이나 약물 또 다른 중독에 빠져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이 됩니다. 과연 세상에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들 잘 사는 걸까요? 이건 나만의 회색빛 마음의 안경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입니다. 우리 내면에 자신도 모르는 부정적인 인지 태도 때문에 생깁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삶 자체도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면증과 급격한 체력 저하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갱년기인가 해서 호르몬제도 먹고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답니다. 기운이 계속 없고 하루하루 우울해지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은 다들 행복한데 나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좀 들어보니 퇴직 우울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올해 정년 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회사 측에서 2년 더 계약직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보통 퇴직과 동시에 일자리와 수입이 없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A씨는 지금까지 같은 부서에서 젊은 사람들도 재계약 문제로 매년 마음 졸이는 이들을 곁에서 지켜봐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퇴직 후에는 나도 그런 계약직이 된다니까 걱정이 많았던 겁니다. A씨는 퇴직 후에도 2년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었다가 아니라 퇴직 후엔 계약직으로 추락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불행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젊은 나이의 친구들도 재계약이 안 된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가까이서 보고도 내 상황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A씨가 우울해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너무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못난 것도 아닙니다. 환갑이 넘었지만 지금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 친구들 중에는 누구는 강남에 빌딩도 있고 누구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몇 억짜리 집을 해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꾸 전해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A씨는 퇴직 예정인 자신의 처지와 또 지금까지 A씨 부부의 성취가 너무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버린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A씨는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몇 억짜리 전세라도 얻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자꾸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은 A씨의 객관적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껏 남편은 A씨 자신만 바라보며 위해주고 60대인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지금까지 크게 속 썩인 적도 없고 재수도 안 하고 대학에 바로 척척 붙었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땐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 후엔 바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A씨 자신이 정말 행복한 거지 싶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A씨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고 들어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삶이 온통 우울해져 버립니다. 남편 친구 누구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을 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고 친구 중에 누가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하는 식사에 초대를 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자꾸 듣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행복했었다는 기분도 확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일구어온 가정과 삶 속에서도 얼마나 큰 기적과 감사할 거리들이 존재하는지는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대신 내 남편은 도대체 친구들 돈 잘 벌 때 뭘 했나 싶어서 남편이 미워지기까지 한답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추락했다 여겨진 자신의 처지도 초라하게만 해석해버립니다. 사실 A씨가 유난히 속물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안 그럴 것 같지만 깜빡 이런 착시 현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높이, 더 많이 갖는 걸 열심히 사는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면 결국 남이 가진 것만을 부러워하다가 내 행복마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 불행하고 나만 가진 게 적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라는 궤변이 진실처럼 다가오는 게 우울증의 착시 현상입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큰 행운들은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만 여깁니다.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적이 존재했으며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가는 까마득히 잊혀져 버립니다. A씨처럼 시험에 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감사하는 마음을 낼 줄 모르면 우울이라는 착시 현상에 빠져 더욱 힘겨운 노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고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게 내 욕심이고 착시 현상이라는 걸 간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다만 제각기 다른 종류의 십자가를 지니고 견뎌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나만 힘들고 불행한데 남들은 다들 잘 살고 있을까요? 칠순을 앞둔 할머니 B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장 동계증이 심합니다. 심적인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지 살펴보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얼마 전 낯선 여성이 집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누구란 바로 B씨의 남편인 겁니다. 지방에서 사업을 하는 남편은 며칠씩 지방과 서울 집을 오가며 살았는데 내연녀를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온 겁니다. A씨가 부러워할 만큼 돈 많은 사업가 남편의 빌딩까지 있는 B씨는 과연 행복할까요? 마음이 복잡하겠죠. 남편의 장기간 외도를 알고도 이혼을 선뜻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민 중인 겁니다.
분노를 인식하기도 전에 너무 당황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고 또 이 나이에 이혼을 해서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두렵습니다. 아까 A씨가 부러워했던 이들의 삶의 이면에는 이 같은 그림자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쉽게 번 졸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차를 바꾸는 일이고 그 다음엔 마누라 바꾸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딸 시집 가는데 10억, 20억을 해주면 뭐 하겠습니까? A씨가 바라듯이 돈도 잘 벌고 나한테만 올인해주고 자상하고 이런 남편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잘 없습니다. 되레 돈도 못 버는데 외도까지 하는 남자들은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A씨 남편은 정말 훌륭한 남편 아닐까요? 불면증과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 때문에 내원한 60대 남성 C씨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검사에선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자율신경 이상 반응들이 지속되는지 사연을 들어봤더니 아들 문제였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게 못마땅하다며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지를 못하고 계속 그만둡니다. 그 뒤로는 아버지한테 개인 사업을 하겠다며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카페며 휴대폰 대리점이며 벌써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랍니다. C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자기 건물에 관리인을 시키고 월급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간섭이 심하고 아버지랑은 너무 안 맞아서 답답하다며 기어이 자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소리를 몇 번이나 했지만 사업은 계속 실패하고 또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아버지가 보기엔 아들은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덥석 일부터 저지르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 자금을 대줘 봐야 얼마 못 가 또 망할 게 뻔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아들은 돈만 달라고 하니 이 아버지가 골치가 아픈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로부터 조마조마하게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느라 잠도 못 자는 겁니다. 반면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아버지에게 감사할까요? 그러기가 힘듭니다. 대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인 나한테 왜 저렇게 짜게 구실까? 죽을 때 건물 갖고 갈 것도 아닌데 미리 나한테 좀 나눠주지 왜 저럴까? 원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합니다. 직장도 그래서 길게 다니질 못하는 거죠. 근데 결혼은 했고 생활비는 필요한데 오로지 돈 나올 구멍은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빨리빨리 돈을 안 주면 자식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겠죠. 그래야 그 건물이 내 거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사업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맨 처음 A씨가 부러워하던 건물주 친구들의 이면에도 이런 큰 고민거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십자가는 있는 건데 그저 겉으로만 보면 남들 가진 것만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자꾸 남들 가진 것만 보면 나는 가진 게 없다 싶어서 우울해지고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이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거죠. 장밋빛 내 행복을 갖고 있어도 자꾸 회색빛 안경으로 쳐다보니까 그게 행복하게 안 느껴지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나보다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꾸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나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보다 내가 훨씬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내 행복은 잘 보이질 않죠. 남들이 겉으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B씨나 C씨처럼 최악의 상황도 함께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싶어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큰 행복과 감사할 거리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외형적으로도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 기적이 함께한 것에 감사할 일인 거죠. 하지만 최상이 아니더라도 항상 차선을 구하고 차선도 안 되면 차선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만 피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들이야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내 인생에는 적어도 우울이라는 불행의 그림자는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요에게 심통 부리기였습니다.